상황이네요. 자, 건한 13년 봄입니다. 그 손권이 강하를 토벌하고 주위를 전부 대독으로 삼았다. 자, 드디어 손권이 강하를 먹었습니다. 9월에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자 유종은 수하의 사람을 들어 투항했다. 한편 이제 조조는 그 원소를 다 때려 부수고, 그죠? 다 때려 부수고 원시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제 남쪽으로 와서 형주를 먹기 시작한 거죠. 자, 조조가 그의 수군을 얻어 수병과 보병이 수십만이나 되니 오나라 장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모두 두려워했다. 손권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계책을 부렸다. 논의하는 이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조조는 승냥이와 호랑이처럼 사악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나라 승상의 명의에 기대해 천자를 끼고 사방을 정벌하고 움직이면서 조정의 뜻이라고 하니 오늘 그에게 저항한다면 일은 더욱 순조롭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장군에게 유리한 형세로 조조를 대항할 수 있는 곳은 장강인데 지금 조조가 형주를 얻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표는 수군을 훈련시켰고 몽충이나 전투함이 수천 대인데, 몽충이라는 거는요 삼국지 9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소가죽으로 겉을 두르고 칠을 해서 창이나, 그러니까 칼이나 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배랍니다. 몽충이나 전투함 수천 대인데 조조가 이것을 포획해서 장강가에 놓고 아울러 보병도 움직여 수군과 육군이 함께 내려온다면 이때는 장강이 위험해지고 아마도 우리도 함께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세력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므로 또 논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연희에 보면 이제 장소 같은 사람들이 항복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장소일전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장소가 항복을 권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주의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조는 비록 한나라 승상의 명예에 의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나라 조정의 적입니다. 장군은 식명스러운 무위와 웅대한 재략을 가진 데다가 아버지와 형의 위세에 기대해 강동을 할거하며 수천 리를 차지하고 있고 정예병사의 식량도 풍족하고 영웅들은 공업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마땅히 천하를 횡행하며 한나라 왕조를 위해 잔폭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할 때입니다. 게다가 조조는 스스로 사지로 들어왔는데, 사지라는 것은 죽을 곳이에요.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장군을 위해 해야 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방의 영토를 이미 안정시켰고 조조에게 내부의 근심이 없어 시일을 늘려 오랫동안 전쟁터로 와서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와 무리해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쪽 땅은 아직 평안하지 못하고 게다가 마초와 한수가 오히려 동관 서쪽에 있으면서 조조의 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병을 버리고 수군에 기대어 오나 월과 다투는 것은 본래 중원에서는 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지금은 날씨가 몹시 추워서 말에게 먹일 꼴도 없고 중원의 병사들에게 멀리 강호의 땅을 건너도록 했으므로 물과 땅에 익숙하지 못하여 반드시 질병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는 용병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장군께서 조조를 잡으려 한다면 오늘이 마땅합니다. 저는 정예병사 3만 명을 받아 하구로 나아가 주둔하고 싶습니다. 장군을 위해 조조를 무찌를 것을 확신합니다. 하구는 여기입니다. 하구가 바로 여기가 무창이고요. 지금의 무창이고 여기가 하구입니다. 자, 손권이 말했다. 사악한 적이 한나라 왕실을 패하고 스스로 황제로 일어서려고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단지 원시 2명, 여포, 유표와 나만을 꺼렸을 뿐입니다. 지금 몇몇 영웅은 이미 죽었고 나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나는 사악한 적과 양립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그대가 당연히 공격해야 한다고 한 것은 내 생각과 매우 부합하며 이는 하늘이 그대를 내게 준 것입니다. 자, 이때 유비는 조조에게 격파되어 유비가 그때 신야에 주둔해 있다가, 그죠? 신야의 장수 대신 이제 주둔한 거죠. 이게 남양이고 여기 신야인데 그 장수가 이제 조조한테 깨졌으니까 그 대신 이제 신야에다가 유비를 놔둔 건데, 유표가 신야에서 이제 조조의 첫타를 맞고 깨져서 남쪽으로 쭉쭉 도망오던 상황이었고요. 병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강을 건너려고 생각했는데 당양에서
당양에서 노숙과 만나 함께 상의하고 계획해 나아가 하구에 주둔하고는 제갈량을 보내 손권을 아련하게 했다. 당양이라는 곳이 어딜까? 여기네요. 쭉 내려오다가 장판파 옆이네. 여기 장판이네. 당양에서 노숙하고 만나서 이제 그 하구에 주둔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자, 손권은 곧 주유와 정보 등을 보내 유비와 힘을 합쳐 조주에게 대항하도록 했다. 두 군대는 적벽에서 만났다. 그때 조조의 병사들은 이미 질병에 걸렸으므로 처음 한 차례 싸움에서 조조군이 패하여 장강 북쪽에 주둔했다. 자, 적벽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적벽이에요. 남쪽, 남북쪽. 이렇게 북쪽에는 조조군이 주둔하고 남쪽에는 이제 그 순공군이 주둔해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형세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조조가 먹은 형주고요. 그죠? 형주고 그 유표의 직접적인 세력권이고 남형주도 이제 유표에게 이속돼 있긴 했었지만은 직접 유표가 이제 통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하를 이제 그 조조가 들어오기 직전에 송권이 빼앗았기 때문에 요 지역까지도 전부 다 이제 그 어딥니까? 그 송권의 통치 세력이었고 그래서 적벽쯤이면은 그 요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난 근데 왜 조조가 그 하구로 직접 안 들어오고 왜 적벽으로 들어간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적벽에서 이제 만났답니다. 한 차례 싸움에서 조조가 패해서 이제 북쪽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주유가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자, 주유독은 남쪽 해안가에 있었다. 주유의 부장 황계가 말했다. 지금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어서 오랜 시간 싸우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조조군의 배는 앞뒤가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불을 질러 달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는 몽충과 전투함 수십 척을 취해 풀을 가득 싣고 풀 그레스 자,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 휘장을 씌우고 위에 아기를 세우고는 아기라는 것은 장군 깃발입니다. 먼저 편지를 써서 조주에게 거짓으로 항복한다고 알렸다. 자, 또한 날랜 배를 미리 준비해서 각각 큰 배 뒤에 메고 순서대로 함께 앞으로 나갔다. 페리를 화공선으로 썼을까? 조조군의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목을 빼고 바라보며 황계가 투항한다고 말했다. 황계는 여러 배를 풀어 한꺼번에 불을 질렀다. 그때 바람이 매우 사나우므로 해안 위의 진영에까지 불길이 번졌다. 순식간에 연기와 불꽃이 가득 퍼져서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병사와 말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조조군은 결국 져서 군사를 돌려 남군을 지켰다. 자, 아무튼 그 조조가 그 적벽에서 한번 크게 졌고 여기서 이제 패주해서 그 어딥니까? 남군까지 이제 빠진 거죠. 연희에서는 이제 그걸 자세히 또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희의 말대로 화용도를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요 길로 지나서 적벽에서 패하고 이제 화용을 지나서 이제 강릉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또 다른 열전이 있거나 그러겠죠. 연희의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비는 조유등과 함께 또 힘을 합쳐 추격했다. 조조는 조인등을 남겨 강릉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곧장 북쪽으로 돌아갔다. 자, 그래서 남군에서는 이제 조인이 남아서 주유하고 이제 유비 등등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조조는 말을 돌려서 저기 허창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앞에 이제 오주전 같은 데서도 적벽 대전이 조금씩 서술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 주유전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뒤쪽에 아마 황계 열전이 있을 건데 황계 열전에도 아마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황계 열전 할 때 보는 거고.